빌릴 때부터 안 갚으려고 빌리는 사람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상적으로 형사고소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또 채무자 대리인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생사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님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금액이 크면 일단은 뭐 빚을 뭐 최소 3회라도 갚아라. 예,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 얘기하고, 네네. 그 다음에 금액이 작으면 에이 뭐 그거는 뭐 한 번이라도 갚아라. 요 정도는 좀 그냥 안 갚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저희가 나름의 이제 저희 이제 기준을 네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도 지난 몇 년간 다수의 회생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네. 형사고소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적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채권사 입장에서 형사고소 실제로 하시긴 하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형사고소를 언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물론 네네. 웰컴에 한정된 얘기겠지만 네네. 한번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은 네네.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은 그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선 겁내시는 포인트가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금융회사가 형사소송을 형사고소를 하면 어떡하나. 이게 일률적인 규정은 있지 않아요, 금융사들마다. 하지만 범죄의 소지가, 불법의 소지가 충분히 느껴진다. 관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사무소 위조가 보이고, 뭐 담보물 은닉이 보이고, 이런데도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저희 직원으로서 배임이 되는 그것도 거예요. 배임이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시라고 하는 거로 보면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대부분의 선량한 채무자분들, 내가 돈을 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애초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대출을 안 갚을 의도는 아니었고,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실제로 저희도 의뢰인들이 형사소송을 당하면 저희가 이제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의뢰인들이 당연히 그걸 우리한테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딱 사문서지였어요. 네네. 네. 뭐냐면은 이 대부 중개업체한테, 그러니까 대부 중개업체 그런데 전화하시는 건 이 중개업자 분들이 보시면 죄송하긴 한데 근데 진짜 안 좋은 거야. 뭐 네. 외뱅 앱을 통해서 대출을 하시든 네네. 아니 뭐 카뱅을 하든 뭘 하든 핀다를 하든 웰뱅으로? 네, 웰뱅으로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주인이었어. 네. 근데 그 추가적으로 후순위 담보대출 이거를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앞에 전세가 앞단에 3억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 4억이면은 룸이 1억밖에 없잖아. 이 전세 계약서를 3짜리를 지우고 1억으로 한 다음에 다른 대부업체에 후순위 대출했는데 네네. 회생하면서 전세금 같은 거 뭐 청산가치 뭐 이런 것들 볼 때 자료를 냈는데 그거를 채권자가 본 다음 뭐지? 나는 분명히 앞단에 1억이 있는 줄 알고 2억을 빌려줬는데 4억짜리 집에 이건 왜 3억이 있지? 네. 내가 왜 이걸 잘못 봤지? 해서 비교하다 보니 이게 걸린 거야. 네. 그러니까 요 대부 중개업자가 그냥 어디서 전화 오면 네네네네네네 얘기 듣지도 말고 네네네네네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공범이거든. 맞아요. 그 형사 고소 그거 하나 말고는 사실 네. 수천 건을 진행해 봤지만 네네. 사실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금융사들이 봤을 때도 형사 고소를 막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불법적인 요소, 뭐 그런 게 충분히 정황이 보일 때 이걸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막상 이걸 겁내실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 처음부터 나는 대출을 잘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피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거나 갑자기 사업이 생각대로 안 됐다거나 이런 일이 실직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대출금을 못 갚고 있는 거라면은, 그러면 실제로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뭐 판사분들이 잘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는 대답하시기 조금 애매할 것 같긴 네. 한데 네. 그 대부업체에 내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네. 대부업체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딱 그거였어요. 뭐 정확하게 뭐 금액을 나눠주진 않으셨지만은 네네. 큰 돈 아니면 한두 번 갚으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큰 돈을 빌려가지고 뭐 한두 번 갚고 회생해라 이게 절대 아니에요. 네, 회생이라는 그렇지 건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와 네네. 앞으로의 어떤 인생에서 엄청난 오점으로 분명히 남아요. 네네. 네, 분명히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생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셔야겠지만 피치 못한 경우에는 그런 그 의심이라도 사지 않기 위해선 네네. 혹시 있을 형사고소의 위험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선 변제를 최대한 했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시는 맞습니다. 게 그게 네네. 한 몇 번 정도의 변제, 그게 뭐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3회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 그 정도는 갚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지 의심을 안 당하지. 맞습니다. 네네. 그 형사소송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어떤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회생을 신청했는데 형사 고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접근을 해서 내가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까 나한테 먼저 변제해 라고 편파 변제를 유도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어요. 저희 사이에. 근데 이분이 거기에 넘어가서 고소가 일단 겁나니까 편파 변제를 해줄게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뭐 전문 용어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채권자들이 그러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변제 계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뭐 형사소송을 구실로 해서 편파 변제를 유도한다거나 그런 거에는 이제 잘 상담하시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부 중개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 어떤 특정 대부 중개업자의 코드로 들어오는 이것들은 대부분 다 디폴트가 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 대부 중개업자와 금융 소비자를 같이 형사고소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왜? 것들이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뭐라 그러겠어? 난 얘가 하라는 대로만 했다고. 그럼 얘도 끌려갈 거고, 얘도 끌려갈 거고. 네. 하니까 사실은 그 특정 대부 중개업자를 통해서 들어간 어떤 그런 대출에 이게 많다면, 그죠?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대부 중개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면 그건 뭐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책임지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대부업체 대출도 저희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브로커를 통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금리 비교하고 한도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네. 하시는 게 형사고소도 적게 당하는 그렇죠. 방법인 거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네.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들하고 상담을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언제 전화 와요? 딱 이거예요.